회식 자리에서 옆 테이블 동료들이 폭소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웃고 싶은데 뭐가 웃긴 건지 모릅니다. 슬쩍 몸을 기울여 봅니다. 대화 내용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저 얘기 나도 할 말 있는데 머릿속으로 문장을 조립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안 옵니다. 누군가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조립합니다. 또 누군가 끼어듭니다. 결국 당신은 웃는 척만 하다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자, 여기 당신의 뇌가 걸어놓은 지독한 사회적 브레이크를 단번에 해제할 7가지 정교한 기술이 있습니다. 의지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이 설계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그동안 대화에 끼지 못한 건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대화의 문을 여는 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학습한 적이 없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점심시간부터 당신의 위치는 대화의 밖이 아니라 중심으로 강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을 지금부터 하나씩 부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3명 이상이 대화하는 그룹에 끼려는 순간 뇌의 편도체가 경보를 울립니다. 이건 사회적 위협 반응이라는 겁니다. UCLA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연구팀이 fMRI로 증명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순간 뇌의 통증센터가 활성화됩니다. 물리적으로 맞았을 때와 동일한 부위입니다. 대화에 낄 타이밍을 저울질하는 그 몇 초 동안 당신의 뇌는 거절당할 통증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브레이크가 과잉 작동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절당할 확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에 새로운 참여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90%는 환영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가 90%의 환영을 무시하고 10%의 거절만 확대 재생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에 끼려다 실패하는 뻔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전혀 다른 주제를 꺼냅니다. 3명이 어제 본 드라마 얘기로 불타고 있는데 뜬금없이 아, 맞다. 나 주말에 이사 가는데 를 던집니다. 대화의 흐름이 끊깁니다. 다들 0.5초 멈칫합니다. 그 정적이 당신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영혼 없는 과한 리액션입니다.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는데 헐, 대박, 진짜? 를 연발합니다. 처음엔 먹힙니다. 근데 3번째부터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 그냥 끼고 싶어서 리액션 치는 거구나. 그 순간 공기가 어색해집니다. 3번째, 질문만 던지는 인터뷰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진짜? 그 다음엔 대화는 캐치볼인데 당신만 계속 서브를 넣고 있는 꼴이죠. 이쯤 되면 상대는 대화가 아니라 취조를 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자, 이제 진짜 기술 들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입보다 몸이 먼저 들어갑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몸부터 참여시키세요. 심리학의 미러링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면 같이 웃고 고개를 끄덕이면 같이 끄덕이세요. 대화하는 사람과 눈을 맞춥니다. 이게 왜 되냐면 차르트랑과 바의 카멜레온 효과 실험이 증명합니다. 상대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따라한 피험자는 그렇지 않은 피험자보다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상대의 뇌는 이미 당신을 같은 편으로 분류한 겁니다. 상대가 턱을 괴고 있다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턱을 괴세요. 상대가 컵을 들 때 같이 드는 겁니다. 그 작은 동기화가 당신을 외부인에서 우리로 바꿉니다. 두 번째, 끼어드는 3가지 골든타임을 노리세요. 하나, 웃음이 터진 직후. 사람들이 크게 웃고 나면 0.5초에서 1초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의 방어가 바닥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면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둘, 주제가 전환되는 순간. 누군가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존 흐름에 끼어드는 것보다 새 주제에 합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셋, 누군가 말을 끝내고 짧은 침묵이 올 때, 이 침묵은 대화가 다음 화자를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 틈만 기억하세요. 문은 항상 열립니다. 당신이 못 본 거지 안 열린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한마디 얹기 공식을 쓰세요. 질문하지 말고 상대의 말에 내 경험을 얹으세요. 맞아 또는 나 도로 시작해서 경험 1줄, 감정 1마디. 이 3박자 구조면 충분합니다. 아, 나도 그거 뭔지 알아. 그때 기분 진짜 묘하더라고. 혹은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네. 질문은 정보를 요구하지만 얹기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네 번째, 그룹이 아니라 한 명을 타겟팅하세요. 그룹 전체를 향해 말하면 방관자 효과 때문에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누가 대답해 볼까?" 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신 방금 말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말하세요. 야, 그거 진짜야? 한 명이 받아치는 순간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대화에 끼는 게 아니라 대화 안에서 1대1을 만드는 겁니다. 5명짜리 그룹이 무서우면 그 안에서 1명짜리 대화를 먼저 만드세요. 5번째, 짧게 던지고 리턴을 기다리세요. 처음 끼어들 때 긴 이야기를 풀면 안 됩니다. 당신이 3문장 이상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뇌는 이걸 발표로 분류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연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문장, 많아야 2문장, 던지고 상대의 눈을 보세요. 받아치면 그때 이어가는 겁니다. 테니스를 생각하세요. 서브를 넣고 리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혼자 3번 연속 서브를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6번째, 1대1 앵커를 미리 심어두세요. 이건 전략입니다. 그룹에 바로 뛰어드는 게 어렵다면 화장실 가는 길에 커피 뽑을 때 동선이 겹치는 그 짧은 순간을 잡으세요. 그 그룹원 중 한 명에게 "아까 그 얘기 웃기더라" 한마디면 됩니다. 이 1대1 앵커가 강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음 그룹 대화에서 그 사람이 당신을 안으로 끌어당겨줄 인양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라면서요. 심리학에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1대 다수의 싸움이 아니라 1대1의 연결고리를 먼저 확보하세요. 구조가 바뀌면 대화의 흐름은 저절로 당신을 향합니다. 7번째, 유머는 자기 비하로 시작하세요. "나는 그런 거 하면 무조건 망하더라.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기존 멤버들은 무의식적으로 서열을 확인합니다. 이때 가벼운 셀프 디스를 던지면 경쟁 의사가 없다는 신호가 됩니다. 상대의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이걸 실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보여줬을 때 호감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신뢰의 신호인 겁니다. 단, 너무 심한 자기 비하는 역효과입니다. 가볍게 웃음이 나올 정도로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화에 끼는데 실패했던 건 당신의 사회성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거절의 통증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 그리고 기술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대화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쓸수록 커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중에 하나만 내일 점심시간에 딱 한 번만 써보세요. 고개 한번 끄덕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한 번이 당신의 뇌에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심을 겁니다. 그 데이터가 쌓이면 편도체의 경보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문을 여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문을 열 설계도와 비밀번호는 당신의 손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다음의 대화, 밖에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내려 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0.5초의 틈을 노리세요. 웃음이 터지는 그 0.5초의 틈이 보일 겁니다. 그 틈이 바로 당신을 위해 열려있는 문입니다. 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럴 힘을 가졌습니다. 감춰진 심리의 민낯을 봅니다. 심리코드 X였습니다.